요건 되게 찌라시 비슷한 거니까 재미로만 들으세요. 신문에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게 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 그때 2천억을 베팅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 이때 시장에 있었어요. 2천억을 베팅한 개미, 사람이 있어요. 한 명. 요거 갑자기 오늘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나오길래 그 당시 2018년 4월에 저도 보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50대 1이었죠. 그때 250만 원 하던 걸 한 5만 원으로 만들겠다. 50분의 1 액분을 한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당시에는 호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호재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250만 원짜리 주식은 너무 비싸서 아무도 못 사지만 이거를 50분의 1로 해서 5만 원으로 만들면 국민 주식이 되지 않겠냐. 개인들이 많이 살 거니까 주가의 호재다. 그래서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말이 많아요. 누구라고. 무슨 뭐 어디 자제분이네, 뭐 어디 뭐 오너네, 뭐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천억을 베팅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되게 유명했어요. 이게 진짜로 베팅했냐 안 했냐로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어떤 특정 지점에서 2천억이 나왔다 그래요. 매수 주문이. 여기 써있나? 개인 투자자 순매수 중 약 8만 주를 한 개인 투자자가 사들였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2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베팅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 주식 차트거든요.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합니다. 5만원 정도에서 250만원, 260만원 요 정도에서 액면 분할해서 요쯤에 들어갔는데 2018년 4월이죠. 요쯤에 2천억 베팅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D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서버 증설 완료됐습니다. 뿌 하면서 액면 분할 기대는 이거였죠. 액면 분할 호재였는데 기대와 다르게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은 4만원 아래 찍었어요. 39,000 뭐 XX를 찍었죠. 5만원 좀 넘던 게 39,000원 갔으니까 마이너스 한 25%? 2천억을 질렀으니까 이거 500억 깨졌잖아요. 저점에서는 500억이 깨졌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500억이 넘게 깨졌기 때문에 야 이거 실패다. 완전 손절 나왔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유명했어요. 시장에서 막 찌라시도 돌고 그랬는데 그랬다가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배당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됐죠. 삼성전자 분기 배당이에요. 드디어 이 점을 넘었어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잠깐만, 옛날에 2천억 지른 형이 있었는데 설마 여기서 손절을 했나? 궁금한 거잖아요. 이거 들고 있었나? 플러스로 전환했나? 그러니까 요즘에 흥미 위주의 가십 기사가 올라오는데 근황을 잊었어야 갑자기 궁금해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PB 아저씨들은 아직도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작년 초 급락해서 수백억 손실에도 버텼다. 와, 이게 얼마까지 버틴 거야? 투자 원금 대비 580억의 손실을 버틴 거죠. 580억의 손실을 버텨서 사상 최고가, 삼성전자 지금 사상 최고가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한 15% 수익 난 게 아니냐. 와, 이걸 버텼어요. 신문 기사를 조금 더 보면은 이건 기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액자산가가 수백억을 꿋꿋이 버티고 투자 비중을 거의 줄이지 않은 걸로 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현재 사상 최고가인데 정말 최고가로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빠졌다 지금 여기 있어요. 조금 넘은 요 정도 넘은 거기 때문에 최고가긴 최고가인데 상당히 애매한 최고가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올해 1년 여기 바닥으로는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빠졌다가 요만큼 지금 오른 정도인데 문제는 돈 번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주가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제가 지금부터 희망찬 약을 조금 팔 거예요. 연초니까 약을 잠깐 팔아보면은 업종 ETF는 반도체만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BIT는 아직도 빠졌어요. 업종 테마 희비가 갈렸는데 최근에 좋았던 거는 당연히 처음에 반도체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가 좋았어요. 당연히 중국이 내수 위주로 돈다 그러니까 소비주나 화장품이 선박을 했고 또 작년에 같은 경우에 자동차, 화학, 건설, 자동차, 뭐 자율주행, 화학, 배터리 이런 게 미래 뭐 지향적이지 미래는 미래인데 현재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빠졌는데 최근에는 화학은 배터리 때문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유럽에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배터리 쪽 굉장히 투자를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은 또 한 10%씩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외에 제조업체들은 뭐 자동차도 뭐 마이너스입니다. 심지어 4.1% 마이너스고 산업재, 철강 소재, 부동산 인프라 전부 다 마이너스로 빠졌어요. 오를 것만 오른 거예요. 업종 간, 테마 간 성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최근 코스피 어떤 상승의 굉장히 특징이에요. 반도체나 뭐 소프트웨어나 IT 업종은 좋은데 BIT 업종이 좀 좋지 않다. 당연히 아는 거죠. 예전에는 보여드렸지만은 이거는 하나증권 아저씨의 리포트에서 갖고 온 건데 지금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상대적인 주가를 보면은 이게 하드웨어 상대적인 주가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업체들보다 한 40% 이상 주가가 비쌌는데 지금 완전히 반토막 났죠. 기존의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은 완전히 반토막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아실 걸로 알고 최근에 펀드들 성과가 좋냐? 대부분 많이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 특히 펀드들이 많이 쓰는 전략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관련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가 X삼성이에요. 삼성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삼성전자보다 많이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많이 담는 펀드들이 많은데 그런 펀드들은 삼성전자의 위험찬 이런
미칠 듯한 상승에 완전히 올해 마이너스 갔어요. 위험차게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건 유명했죠. 2019년 12월 뉴스긴 한데 애플이 시총이 1400조가 넘어가면서 코스피 전체 시총을 넘어간 건 다 아시죠? 애플 혼자가 코스피 전체 우리나라 전체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애플 주가가 작년에 66%가 올랐거든요. 제가 애플 주가도 웬만하면 안 보여드렸는데 전 애플이 아이폰 이후에 충분한 혁신이 없을 거 생각해서 야, 빵 중에선 제일 안 좋지 않냐 이런 멍청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 이 주식이 너무 양심 없지 않냐? 야, 이건 주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아니,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해를 했는데, 이거는 마지막, 이건 좀 오바 아닌가? 개인적으로. 야, 여기는.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것도 좀, 이거 아이폰 때문이라고 쳐도 여기서 이거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뛰면 이렇게 뛸 수가 있지? 뭐 점으로 뛰었나? 이거 몇 달 안 걸렸어요, 몇 달. 200 얼마 했다가 300씩 간 거야. 아니, 주가 차트가 이렇게 심한 건 이게 참고로 세계 주식 랭킹 지금 1위가 아니죠. 1위 바뀌었어요. 세계 시가총액 1위는 이제 애플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1위가 생겼어요. 뭘까요? 당연히. 사우디의 아람코가 압도적인 1등이죠. 킹남코 빼고 와. 그거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니까 2등이긴 한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야 이건 좀 그래 양심이라도 있잖아. 구글입니다. 구글. 뭐 그렇게 양심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뭐 하여튼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인간적인 각도 물론 이게 스케일을 좀 80년대부터 보여줘서 그렇긴 한데 뭐 어쨌건 1년에 800불 하던 게 1400불 갔으니까 900불 하던 게 500불 올랐네. 900불에 500불이면 9... 이것도 양심 없네. 이것도 50% 이상 올랐구나. 이 스케일 때문에 그래. 이것도 이렇게 오른 거네. 와. 저 큰 기업들이 어떻게 저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렸지만 예전에 시계 할 때 잠깐 보여드렸죠. 웨어러블에서 워낙에 잘 나가고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애플은 저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있나 싶은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나머지에서 서비스나 웨어러블 서비스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애플 플러스죠. 디즈니 플러스하고 지금 다이다이를 뜰 준비를 하고 있는 애플의 애플 플러스고 웨어러블 시장이 조금 성장했기 때문에 이걸 커버치고 더 올라가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애플보다 낮은 거를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자 이게 소위 팡이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요 5개 시가총액을 합친 게 세계 랭킹 4위입니다. 유로존 빼고 유로존은 한 나라로 치면 안 되니까 나라로 쳤을 때 정치적인 나라로 쳤을 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요 5개를 합치면은 일본하고 빡가해요. 독일 넘었어요. 우리는 여기 있고 세계 랭킹 4위입니다. 4위. 괜찮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우리만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고 뭐 많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은 좀만 더 오르면은 일본도 넘을 수 있어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혹시라도 시가총액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면 자, 1위는 반칙이니까 빼고요. 1위 아람코는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 압도적이니까 시가총액이 이거 전체를 상장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빼고 얘네들은 반칙. 요건 빼고 보면 뭐 당연히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당연히 IT 기업이고 한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여기까지가 다 미국이죠. 미국의 플랫폼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 IT 기업, 소프트 기업들이 사실상 1위에서 5위까지를 전부 차지하고 이걸 합친 게 독일을 넘었고 일본과 빡까빡까 뜨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저게 뭐 미래 산업이고 다 뭐 그런 건 다 아는데 2010년 이후로 저렇게 된 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알니 이거죠 이거. 저 기업들이 예전에는 미국에서만 조금 하고 수출만 조금 하고 자기네 나라에서만 피카피카 했는데 스마트폰이 터지고 전 세계 인터넷이 퍼지고 더 활발화되고 하니까 이 기업들이 진짜 제대로 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했죠.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볼륨 자체가 옛날과 비교가 안 돼요. 사실상 5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반독점적인 어떤 아니면 세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더 커지면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리는 단어가 이런 게 많이 생기죠. 뭐만 하면 이거죠 요즘. 무슨 산업을 얘기하면은 대부분 저렇게 글로벌한 어떤 플랫폼 기업 전 세계 글로벌한 기업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 일단 죽여. 시장이 요만했을 때는 저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시장이 이만해졌잖아요. 글로벌을 먹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계기면 일단 죽여. 뭐만 하면 치킨 게임을 들어와서 날리고 먹죠. 저 기업들이 들어가면 일단 가격이 내려가요. 뭐만 하면 가격을 낮춰. 자기들은 돈 안 벌어도 되는데 가격이 낮춰요. 가격이 낮추고 누가 죽이면은 또 막 투자를 해. 투자를 해서 뭘 투자 금액을 올려. 이러면서 어디에 들어가면 뭐만 하면은 뭐 이게 많이 벌어지는 저런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 자, 그다음에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 기사가 자, 쟤네 밸류에이션 과도하다. S&P 500이죠. 미국 주가 지수가 밸류에이션 과도하다. 퍼라 그러면 번 돈에 비해서 주가가 닷컴 버블 때보다 높다. S&P 500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닷컴 버블 때보다 높다. 그래서 버블이다. 물론 버블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 자체가 예전 S&P는 진짜 미국 대상이었는데 요즘 S&P는 세계입니다.
저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요만하던 미국 시장에서 이만한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멀티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옛날에 저 기업들은 미국 기업 있잖아요. 미국 안에서 티카티카하고 옆에 조금 더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걸로 바꾸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멀티플이 이게 몇 배가 된 거예요. 이게 몇 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2개 정도는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하.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도 저 어떤 거대한 저쪽에 뛰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업종 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쯤에서 정말 제 주식은 잘 나가기를 바라는 약을 잠깐 팔아드리면 이거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입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증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실 분 아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조금 올랐고요. 7% 올랐는데 작년에 글로벌 증시가 2자릿수 올랐습니다. 한국은 박스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올랐냐? 이게 주요국 증시 상승률인데 러시아는 자 제외하고요. 저 나라는 뭐 마이너스 45도 될 수 있고 플러스 45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더 러시아는 좀 나중에 보고 미국이야 뭐 1등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아래를 보면은 중국도 일본도 홍콩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보다 다 많이 올랐어. 자 그건 좋단 말이야. 근데 저 나라들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이게 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하고 도플갱어 같은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대만이에요. 월간 상승률이 7년 만에 최고고 한 달에 5%가 올랐는데 작년에 외국인 자금이 마구마구 들어오면서 지금 역대 최고점을 깼어요. 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중국 시장 버블 생길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네 나라 이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사실 없는 때거든요. 하여튼 대만 증시가 버블 한번 했다가 빵 터지고 이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랐어요. 야, 이 정도면 주식 투자 할만하지. 이렇게 증시가 오르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됐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상향하니까 이거 주식 투자 무조건 해. 이거 30돈 되겠네. 각도가 30%는 아니겠지만 각도가 이 정도로 아름답게 나오면은 이거 주식 할만하죠. 나 같아도 이거 무조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뾰족하게 더 올랐죠. 아무튼 굉장히 할만한 게임인데 근데 문제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정말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일단 물론 크기는 우리나라가 훨씬 크죠. GDP도 3배고 성장률도 비슷합니다. 대충 2% 언저리 성장하는 나라고 인구도 당연히 2배입니다. 뭐가 비슷하냐? 자 출산율이 비슷합니다. 아니 그런 거 우리 닮으면 안 되는데 이 형들 이런 거 우리 닮으면은 go down 이렇게 안녕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나라예요. 뭐 형제의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거 닮으주니 뭐 감사하긴 한데 그 나라 활력도 국채 금리 자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비슷해. 얘네들도 굉장히 수출 유지의 국가잖아요. IT 수출 유지의 국가거든. 반도체가 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하고 대만 GDP하고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 움직이는 게 폭의 차이는 있지만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움직이는 게 비스무리합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 잘 보시면 대만 요 새로운 하늘색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미묘하게. 근데 우리는 잘 보면 미묘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확대해보면 맨 끝에 이렇게 돼 있고 우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미묘하게 이 새끼들 가려면 같이 가지 치사하게 좀 혼자 갔거든. 이 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랑 닮았는지 감사하는 마음에서 보면은 대만의 고령화가 거의 한국의 뺨치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요. 일본의 뭐 생산 가능 인구 감소인데 한국, 대만, 일본인데 우리도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는데 자 대만은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친구야. 우리 뭐 같이 간다는 거죠. 쭉쭉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의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는 조금 경제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증시가 결정적으로 우리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조금 이러고 있는데 쟤네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이 이유를 상당히 많이 요즘 분석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겠지만은 이건 이미 2018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1년 전 뉴스긴 한데 일단 배당 수익률이 우리가 낮다. 우리 2.7%고 대만은 5%요? 4.94%? 야, 얘네 국채금리가 우리나라보다 1%가 낮던데 우리나라 뭐 1.5, 1.7% 내는데 얘는 국채금리가 아까 0.7%인데 국채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낮은데 배당 수익률은 거의 2배는 아니고 한 80% 높죠. 5%면 5%면 주식할만 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평균적으로 배당을 5%를 주면은 야 그래도 할만한데? 요즘 은행 뭐 2% 줄 거 아니에요. 2% 조금 더 주고 5%면 게다가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얘네는 게다가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분리과세랍니다. 쩌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은 한 42%, 46% 최고 세율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세금이 좀 낮다. 분리과세 해준다. 이런 게 해서 주식 어때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당연히 물론 결정적인 이유는 이 나라 대표주가 이 나라의 삼성이 있죠. TSMC. 이 나라의 삼성이 대만의 삼성인데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반도체 1등 하는 업체죠. TSMC. TSMC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야, 우리 삼성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얘네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든가 얘네만 이렇게 갔어요. 참고로 TSMC 시가총액이 지금도 아마 클 거예요. 삼성보다 큽니다. 그럼 TSMC가 삼성만큼 매출액이나 아니면은 뭐 돈 버는 게 삼성만큼 버냐? 택도 없죠. 삼성하고 비교하면 사이즈가 택도 없는 회사긴 한데 아마 한 60% 되려나? 시가총액은 넘었어요. 지금 뭐 삼성 주가가 좀 올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넘을 것 같아. 비싸졌다 몸값이. 보면은 TSMC의 분기 매출이 한 11조, 분기에 버는 돈이 한 4조니까 1년에 한 뭐 15조에서 20조 법니다.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에 매출이 60조니까 매출은 5분의 1이고 버는 돈은 삼성이 최근에 돈을 좀 못 벌긴 하지만 버는 돈은 한 40%밖에 안 돼요. 삼성 전성기 때하고 비교하면 20%밖에 역시 버는 것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긴 한데 몸값이 삼성전자를 넘었어. 아하가 대만 증시가 그만큼 좀 잘 나간다.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작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출이 전체가 마이너스입니다. 2019년이죠. 전부 마이너스 두 자리예요. 두 자리. 한 자리도 아니라.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좀 버텼죠. 여기는 당연히 아무래도 반도체가 파운드리 쪽이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직격탄을 맞았는데 디램 가격 하락에 여기는 비메모리 쪽이 주력이니까 직격탄을 맞진 않고 이렇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0 언저리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있었으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야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2018년 말만 해도 2019년 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이미 주가들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중국도 주가가 많이 빠지고 한국도 많이 빠지고 대만도 많이 빠지는데 길게 봐서는 한국, 대만, 베트남이 수혜를 보는 게 아니냐.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왜냐? 미국, 중국이 서로 싸우니까 중국이 수출해야 될 거를 한국이 대신 미국에 수출하거나 대만이 대신 미국에 수출하거나 베트남이 수출을 해서 요 세 나라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거다. 이미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다 주식이 빠지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최근에 바뀌었냐면은 이거 1년 전 기사입니다. 1년 뒤의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만이 가장 큰 수혜자다. 야, 한국 어디 갔어? 아까는 한국, 대만 뭐라더니 한국은 쏙 빠지고 그 대만이 우리나라는 수혜를 받긴 봤어요. 미국 수출이 조금 받긴 봤는데 문제는 수혜는 요만큼 받고 반도체 가격 빠진 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히 뭐 날아가긴 했는데 그래서 대만 증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잘 달리고 있다. 첫 번째 약을 푸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 쓴 레포트인데 저도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경상 지출 증가 어려운 말이지만 뭐냐면은 정부가 쓰는 돈입니다. 까만색이. 정부가 쓰는 돈의 증가율이 어떻게 됐냐면은 물론 이렇게 계속 높겠지만 2016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가 쓰는 돈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재정이거든요. 재정 적자, 뭐 재정 지출. 재정 지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수입은 내가 수입은 뭐 관심 없으니까 뭐 수입과 관심 없고 딴 건 모르겠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분이 쓴 거를 뭐 굉장히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지출이 9% 거의 두 자릿대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의 급속 악화 이거 미래죠. 뭐 미래는 모르겠고 이거는 훌륭한 분들이 알아서 잘 해줄 테니까 나의 관심이 아니고 당장 쓰는 돈은 늘어나죠. 미래는 모르겠고 당장 쓰는 돈이 늘어나고 있어요. 적극 재정입니다. 얼마나 늘어나고 있냐면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재정 지출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니까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님이시죠. 과감한 총수요 확장 그때도 못 들어봐 총수요라고 쓰고 간단하게 돈을 쓴다는 거죠. 정부가 돈을 쓰는 걸 과감하게 쓰는데 얼마나 과감하게 써야 되냐면은 역대 최고의 재정을 당장 쓰라는 거죠. 조기 집행, 당장 쓰는 걸 각별히 신경 써달라. 요 얘기를 보면서 뭐 미래는 모르겠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중에 적자 이런 건 모르겠고 당장 돈을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흔히 하는 게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 돈을 풉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갈 수 있을 정도면은 뭐 은행이거나 대부분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돈을 빌려간 다음에 뭘 사요? 자산을 사잖아요. 통화정책을 쓰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봤잖아요. 돈을 풀거나 뭐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 완화를 하면은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데가 뭐 은행이거나 뭐 증권사거나 뭔가 그런 데기 때문에 자산을 사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재정 정책을 쓰면 이거는 이 돈을 받아가는 게 은행이거나 증권사거나 이런 데가 아니죠. 이거는 이 정책을 쓰면은 국민들 중에 누군가가 받아갑니다. 누가 받아갈지 모르겠지만 뭐 좀 돈 없는 분이 받아갈 수도 있고 우리들이 받아갈 수도 있고 하여튼 누군가가 받아가요. 그걸 받아가서 바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돼요. 이 통화정책하고 약간 방향이 다르죠.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거하고 이쪽에 진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들어가면은
지금 어쨌건 아드레날린을 맞은 거죠, 이렇게. 당장 뭐 한 달 뒤, 뭐 10년 뒤, 몇 년 뒤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마약성 주사를 일단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야, 요건 개인적으로 이 아드레날린이 들어가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 주식들도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약을 파는 겁니다, 약을. 지금 상당히 스팀팩을 강하게 쏘고 있죠. 얼마나 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스팀팩을 넣고 있기 때문에 아, 야, 뭐 좀 이따가 사이닉 스톰 치면은 내가 한 방에 죽을지언정 지금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이게 안 되지 않을까? 약을 파는 겁니다, 약을. 물론 스팀팩이 조기에 떨어지면은 골로 갈 수 있어요. 하여튼 뒤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어쨌건 강력한 그런 스팀팩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현재까지 말씀만 보면, 부총리 말씀만 보면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는 모르겠고 당장 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 주식도 어떻게 좀 됐으면 하는 사소한 바람이 있습니다.